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건 행위를 놓고 정치권이 위법성 여부 논란을 벌이면서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그 전화질, 네, 전화건을 놓고 적법한 행위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위법한 행위냐, 특히 뭐 야당에서는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법하다면 어떤 것들이 위법한 것이고, 그러게 정치권은 논란을 좀 시원하게 명쾌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출근하고 나서 네. 검찰 압수수색팀이 집에 들이닥쳤고,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뭐 겁을 났는지 네. 아니면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출근한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조국 장관은 그 압수수색 팀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는 팀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팀장인 그 모 검사한테 이 전화를 바꿔달라 해가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때 그 검사는 관동 성명을 댔다는 겁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뭐 군대 비슷한데 하여튼 검찰 조직이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는 조직이라서 아마 그렇게 검사도 장관이라고 하니까 좀 얼마나 당황하지 놀랐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안은 그런 거고, 그때 이제 그 조국 장관 이야기는 이게 정경심 교수가 충격 내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19에 실려갈 정도니까 나한테 전화를 걸었고, 나는 이제 조금 좀 천천히 해달라. 그 뭐 좀 배려를 좀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검찰 측 발표는 119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일반인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회사원이고 이러면 어디 검사한테다가 못하지만 부인이 곧 뭐 119에 실려가겠다는데 거기에 출동했던 최고 책임 검사한테 전화해서 좀 사정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하는 건 뭐 그렇게 그게 뭐 아까 그거에서 말씀대로 일반인이 감히 할 수 있겠냐 하지만, 만일 했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다. 지아비로서 그 자기 부인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조국 장관은 아마 지금 자기 입장은 그런 걸 겁니다. 내가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그렇죠. 내가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이래 사정을 좀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렇지만 신분이 장관이 찾아간 검사의 진짜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그리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검사가 어떻겠냐, 어떤 직무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건 또 한편 있죠. 검사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요새 같은 대명천지에 검사가 압수수색 하라고 갔다고 해가지고 이 압수수색에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하진 않거든, 요새는요. 물론 압수수색에 그게 강제수사고, 이 수색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압수수색에서 조금 증거를 갖다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제가 저한테 와도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20년 전, 30년 전에 압수수색에 비하면, 그때는요, 압수수색 가면요, 그때 군사 독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막 그 책장 같은 거 막 넘어뜨리고 뒤집고 뭐 그랬잖아요. 그 뒤에 없는 거 알면서도 겁주는 거예요. 이래 그렇죠. 해야지 내놓는다 이거지. 이렇게 겁을 줘.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그래 검사가 그리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장관 집이거든요. 여기서 검사가 무리하게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 이건 대단히 부적절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뭐 권한 남용이냐, 이걸 떠나서
현직 장관이 그리고 그 검사의 인사권자가 야 배려를 좀 해드려라. 그럼 어떻게 배려하는 겁니까? 안 하고 나오는 게 배려인가요? 아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속하기라는 게 어떤 게 신속한지는 대충 하면 아무도 신속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대충 하라는 거 이야기지. 빨리 하고 나오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자기 부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정당한 공무 집행을 행하려고 한 사람한테 만일에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은 직권 남용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지금 아마 조국 장관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수사팀에 대해서 예. 아주 지금 불신감이 지금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전혀 관계없고 정당하게 한다. 이러면 그런 말 안 하죠. 전화까지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럼요. 하면 이 바로 지금 사건이 터지는데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됐고 그다음 법적으로도 직권 남용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는 장관은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하게 돼요. 구체적인 검찰청법도 사건이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야당에서는 예. 헌법 65조인가요? 65조 탄핵. 예. 그래서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를 보면은 그 사유가 예. 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에 거의 박사가 됐기 때문에 뭐 읽어 드릴 필요는 없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일 직권 남용이 된다면은 형법 위반 아닙니까? 형사상의 제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본래 형법상에는 외환 내란 외에는 예. 형사소추가 안 된데도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 65조에 의하면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되지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선거법 위반한 건 맞다. 그렇지만 이걸로 탄핵 사유,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공직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일종의 예, 예. 공직에서 쫓아내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사에서도 왜 사람들 그 징계할 때 파면, 감봉, 견책 뭐 이런 게 있듯이 그 행위에 알맞는 그 징계를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형법상에도 좀 위배될 소지는 있지만 탄핵 사유까지는 조금 아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좀 과한 자한당에서 예. 뭐 탄핵 운운하지만 이거는 조국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탄을 날리는 거지 정말 탄핵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공세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 장관도 오늘 이거는 인륜의 문제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지아비 입장에서 그 전화 좀 건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냥 인륜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수사 지휘라든가 압수수색에 개입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검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감도 있지만 공직자가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청탁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조국 장관이 한 거는 이중적 성격이죠, 그죠?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한 말도 될 수 있고, 예. 그다음 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 자기 권한을 이렇게 남용한 것도 될 수 있고, 네. 이 때문에 이걸 갖다 조국 장관이 인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직자가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그렇죠. 다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순전히 공직이라든가 순전히 사적이라든가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 이거는 공직자에게 우리가 많은 권한을 주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오이밭에서는 뭐 각건을 매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 공직자라면 그리고 그 부서의 최고 공직자라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자기는 또 권한도 있는데 예. 있지만 자제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의 그 인륜 뭐 그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순이다. 조국 장관이 그렇게 부인과 애들을 사랑했다면 이런 문제가 정경심 교수 문제, 애들 뭐 인턴 문제, 논문 문제 나왔을 때 장관 후보 빨리 사퇴하는 게 그렇죠. 자기 자녀나 부인을 위하는 길이지. 보호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자기 때문에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갑자기 인륜의 문제를 꺼내는 건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차라리 인륜 문제를 안 꺼내는 게 더 맞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온 경과를 보면 우리가 많은 공직자들, 조국 장관 외에 옛날 보수 정권에서 여러 사람 나왔지만 박희태 장관 딸의 이중 국적,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전부 다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낙마를 결심한 사퇴하고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불명예스럽지만 가족은 더 이상 안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어떤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나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저번에도 고 교수님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할 사람이 조국 장관밖에 없냐 이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조국 장관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만일에 검찰 개혁이 그러면 좋아요. 가족을 희생시키고라도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내가 장관이 돼야겠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처신 그리고 검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볼 때는 검찰을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 조직이란 검찰의 생리도 모르고 검찰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도 잘 모르고 민정수석은 했지만 그거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렇죠. 그다음 뭐 직접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검찰을 조금 좀 쉽게 보지 않았나. 그리고 검사들이 민정수석 말이 누구 어느 안전에서 당신 틀렸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아마 검찰 개혁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저는 법원도 있어 봤지만 진짜 강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개혁하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개혁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으나 이게 검찰 개혁을 지금까지 한 행동 좀 전에 전화 건 것까지 이런 거 쭉 볼 때 저 같으면 전화하고 싶어 참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참죠. 내가 장관인데 전화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관 아니라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의 어떤 개혁 마인드는 있을 수 있으나 개혁을 할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법학 교수, 사실은 뭐 언론학 교수를 했다고 해서 이 방송 신문을 전혀 못 만듭니다. 그럼요. 학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민정수석이라 해도 실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청와대 최고 건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 그 앞에 가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개혁인 줄 알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검찰도 우습게 알았고 또 언론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넣어보니까 말 잘 듣거든. 근데 언론의 생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언론을 우습게 알다가 큰 코를 다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판사 되니까 배석 판사 때 우리 부장님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하시더라고요. 부장 판사 정도 되면은 배석 판사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겠다 다 안 돼요. 물론 뭐 좀 과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한 20년 이상 생활하면요. 판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그래도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있죠. 그 검찰에서 총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쭉 커온 사람들은요.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제일 밑에 검사도 다 해봤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생리를 진짜 속된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은 있죠. 그런 사람 중에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중에 썩은 사람이어서는 개혁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의 생리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자도 기자 생리가 있고 그걸 항해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배꼽인대를 칼을 대야 메스를 대야 수술이 되는데 막 그 엉덩이에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검찰을 없애자는 개혁이 아니잖아요. 검찰을 2대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인데 지금 검찰에 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아파도 어디를 갖다가 메스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지금 개혁하겠다는 거니까요. 생각은 참 용감하고 좋은데 저는 만일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 장관을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으면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검찰 개혁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다음 정치한 플랜 하에 정치하게 수술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면 이때까지 왜냐하면은 이 정치권의 행위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말 잘 듣더라. 우리가 개혁 이렇게 하면 검사들이 전부 다 일제히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할 줄 알고 조국 장관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다 놔도 개혁이 될 줄로 생각한 게 오늘날에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좀 조 장관의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뭐 하도 여러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범죄의식이랄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은 맞다. 틀린 게 없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짓말이 한 것으로 거의 명백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국회 답변 보면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 교수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이 멘탈이 어떻길래 죄의식이 하나도 없냐? 네. 제가 그걸 보는 게요. 그 조국 장관 사태만이 아니라 지금 현 정권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사에 대해 댓글이 많아요. 보면은 댓글 보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댓글을 보면 잘못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 정권은 더 잘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왜 떠드냐. 이게 기조예요.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말이 네. 지금 지금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무조건 옳다고 그 댓글 다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공지영 작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건 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예수님이 그 허튼 소리 할 분도 아니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조국 장관이 제가 볼 때, 법률가고, 뭐 서울법대 나오고, 그다음 법학 교수 했다.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하지 않냐? 그거 자꾸 비본질적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줌마들이 그런다는데. 그래, 근데 저는 조국 장관이 그 정도면요.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것도 모르면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 멘탈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러한 그 사명을 띠고 있고 검찰 개혁이란 그다음 예전에 보수 정권에 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많이 했고 이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그거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장관을 안 한다거나 검찰 개혁을 포기하면은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특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가지고 딴 사람을 심판하는 부서의 장관이 범죄 행위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도 좀 그러니까 솔직히 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법관 연수로 갔다 와가지고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는 차가 다 서줘요.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 한국에 와서도 무단횡단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죄의식을 제가 잘 못 느끼는 난 바쁘기 때문에. 지금 자기 합리화를 딱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핑계를 만들더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내가 지금 빨리 좀 무단 횡단하더라도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게 안 고쳐지는 거다. 그리고 있죠. 제가 보니까 하이니 법칙이라고 옛날에 저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도로교통 같은 거
왜 잘 지켜야 되냐를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공직을 맡으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처음에는 식사 대접. 그 도덕성이 또 마비돼. 식사 대접 받는 게 뭐냐? 밥 좀 먹고 서로 좀 있으면 이제 눈사롱 또 납득이 돼. 뭐 밥도 먹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돈봉두 예. 또 납득이 돼. 뭐 용돈 정도 그러니까 교통비인데 뭐. 그러니까 도덕성이 계속 마비돼 가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꾸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나라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내가 어떤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 있죠. 예. 아예 이까지는 안 오죠. 예? 내가 법무장관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더 큰 목적을 들이대면서 더 큰 아젠다를 들이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전에 제가 그래서 그 담당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거 압수수색 그것도 결국은 이런 거의 일환이다. 그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관이고 맞아요. 죄의식이 그리고 거기에 없다니까.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크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가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이것도 아마 그럴 거야. 피해자에 대해서 그 어떤 검찰 수사의 강제권을 좀 자제해라. 예. 이게 개혁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강제 수사 압수수색 하니까 강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느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정말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것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죄의식이랄까 자기가 해왔던 지금까지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도덕성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죄의식이 자꾸 둔감해져.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는 아니 그런 장관과의 예. 통화 내용이 예. 어떻게 흘러나오냐. 야당하고 검찰하고 유착관계다. 내통하고 있네. 거기 가서 압수수색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근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제 보니까 예. 주광덕 의원은 내가 유도신문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딱 말하자면 밑자락을 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유추 과정이 왜 우리 옛날에 어떤 스님 말했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니까 손가락 끝만,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본다고. 여당이 저는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그게 유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이 어떤 그렇죠. 직권 남용을 했냐는데 그걸 덮으려고 그 전혀 본질적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야당을 견제하고 하려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문제도 있죠. 휘슬 블로어라고 해가지고 내부 고발자 있지 내부 않습니까? 고발자. 이 정도면 있죠. 그 검사가 있죠. 내부 고발해야 돼요. 진짜 해야죠. 해야죠. 조국 장관이 딴 사람들 법무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건 내부 고발 문제예요. 그러면 내부 고발자가 그래 했으면 이걸 또 따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지금 이 주광덕 의원이 이걸 어떻게 취득했냐? 물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죄는 아닙니다. 비밀 누설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발언이니까요. 아니야. 그 검사가 그걸 했다 예, 하더라도 검사가 검사가? 이걸 그 주광덕 의원 알려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종편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 누설로 말미암아 국가 기능이 방해될 때 비밀 누설인데 조국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했던 걸 누설한다 해서 국가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조국 장관한테 장애가 있지. 그거는 개인한테 장애는 그거는 비밀 누설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취득 경위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위라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도 안 될 뿐더러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여당의 태도는 너무 좀 저는 예. 이것은 그래도 좀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1시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여당 짜장면요? 집권당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조롱까지 하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짜장면도 못 그쪽에서 시켜 먹고 시켜가지고 한정식으로 또 시켜야 하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압수수색 영장 하나 갖고 가면은 그걸로 다 하는데 뭔 또
중간에 2번이나 이걸 재발급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고 또 판사가 다 또 뭐 보고 발부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한 거예요, 이게. 검사가 그래도. 예? 네. 우리 직속 장관인데.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다는데 요새는 옛날에 영장이 나오면 포괄적 영장이라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은 예. 막 일체, 통장 일체 이러면 막 전 금융기관의 걸 다 까보고. 그다음 거 아닌가요? 장소도 뭐 집, 자동차, 뭐 별장이 있으면 별장 다 해줬어요 한꺼번에.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구속영장보다 사실 그 강제성은 덜한데도 무서운 거였어요. 계속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판사들도 옛날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이거는 사람을 구속시킨 게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게 발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당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압박감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특정하게 합니다. 조국 장관의 뭐 그 조국 장관이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검찰 쪽에서 가보니까 그날 또 변호사 2명이나 또 불러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그 집행 범위 봅시다 하니까 딱딱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집행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숨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거 숨길 수 있다. 그동안에 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입씨름 벌이는 동안에 딴 데 숨길 수 있으니까 얼른 또 이제 전화로 그 중앙지검에다가 보고를 부장한테 해가지고 영장 지금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고 그럼 법원에서 또 그날 당직 판사가 합니다. 이거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낮에 또 발부해주고 그게 2차례나 됐으니까 11시간 걸릴 수밖에. 보통 집 같으면 그렇게 안 걸리죠. 그렇죠. 장관 집이니까 이게 절차 따지집.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에 변호사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밀행성, 신속성, 그러니까 그렇죠. 비밀리에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증거 다 빼돌리니까. 그다음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알려줘버리면 저라도 다 빼돌리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 집행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그건 뭐 아파트 안인데 그죠? 근데 이거는 장관 집에 그다음 변호사가 문구 하나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이러니까 이 문구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장소 이거 지금 여기는 못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11시간 한 거지. 뭐 장관 집에서 무슨 행패 부리느라고 11시간 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전화인지 SNS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어떤 그런 회의 자리에서 무슨 정부 정책 발표 자리입니다만은 아니 좀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말하자면은 수사 개인 문제를 떠나서도 법적으로도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만일에 민정수석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권한 남용, 직권 남용 되겠죠. 근데 지금 강기정 수석은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그럴 할 권한이 있는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로 그 옆에서 보위하고 있고 그래 어느 수석이라도 검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를 통해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검찰로서는 그게 어떤 업무 수행에 좀 지장을 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받죠. 예, 수석인데. 아니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데 무슨 공무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은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진력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찬물 뿌리느냐 그건 뭐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지. 기사가 다 죽어버리지 않냐. 대통령 기사가 좀 많이 나고 홍보가 돼야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이거 대통령은 그러니까 빛을 못 보고 있다. 그 불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무수석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왜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검사 보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관할 부분도 아니고 네. 그건 민정수석이 할 부분이고 민정수석도 지금 그 말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서.
근데 그 정무수석이 아마 자기 자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죠. 그런 뭐 내가 이렇게 정책 발표회에 가서 예. 그 본질적인 내용도 아닌 검찰 얘기를 잔뜩 하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전달을 했느냐. 그래서 반응은 어떻느냐 하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아니 나는 뭐 SNS다 의견 올리고 당에서 얘기했다는 그 소리다 하고 또 딱 발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기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뭐 자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되고 순천에서 있었던 네, 국가균형발전 정책 발표회인가 거기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 가서 기조 발제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검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했네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과연 그 어떤 권한인가, 어떤 입장에서 말했고 누구한테 했는가, 이런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요걸 따져 보면은 이게 뭐 직권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권 남용이 될지는 그냥 이거는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권한도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참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건 맞는데 이게 무슨 법으로 이게 위반이냐? 이거야말로 탄핵이 있으면 탄핵 사유인데 탄핵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오늘 나온 이런 보도를 보면은 지금 그 동생하고 조국 장관 또 이혼한 재수 불러서 수사를 했는데 융동학원에서 35억 이렇게 차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의 행방이 완전히 묘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패밀리의 비자금으로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정경심 씨가 펀드라든가 코닝크피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좀 의구심이 듭니까? 들죠. 그게 35억이라면 있죠. 한 350만 원 정도 같으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예. 그건 모르는 거는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당연한데. 동남은행에서 이제 차용을 했지 35억이라면 않습니까? 거액 아닙니까? 네. 보통 사람은 평생 가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그러면 35억이 그 당시 또 그 웅동학원이 뭐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공사 대금도 못 주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목수하는 분이 2천 몇백만 원 어음받은 게 참 그때 못 봐 억울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서 신문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35억이 과연 어디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조국 일가가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수사기관이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오래된 일이고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밝히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썼다. 그 당시 이사장은 아버지였는데 지금 돌아가 버.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때 조국 장관이 근데 돈이라는 거 흐름을 이렇게 다 추적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5억을 빌려 가지고 간 거는 지금 인정된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35억을 자기들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썼으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35억의 행방을 대라는 거죠. 합리적인 행방을 대면 그때 누구한테 공사대금 얼마 줬고, 그다음 누구한테 뭐 채무를 얼마 갚았고, 그 채무도 개인 채무 갚으면 안 됩니다. 학교 채무. 그 당시 학교 채무라는 게 16억 분이 더 됩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또 건설 공사 그 아니 그렇지만 비용. 웅동 학원이 빌린 거 아닙니까 이름으로? 예, 예, 물론이죠. 그럼 웅동 학원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 외에 쓰면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이 그렇죠. 되거나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대법원 판례가 돈이 없어졌다. 없어졌으면 우리 횡령으로 대표이사가 가져왔는데 없어졌다. 그럼 횡령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소명을 해야 돼요. 이 돈은 내가 어디 얼마 썼고 그걸 못하면은 횡령한 걸로 봐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예. 본래는 이게 검찰에서 다 밝혀야 돼요. 네가 술집에서 얼마 썼고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이 횡령이 일단 추정되면 그 용처는 본인이 밝혀라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대법원에서 수사의 어떤 이런 횡령 수사 때문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에는 좀 어긋나죠. 네. 왜냐하면 범죄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반대로 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35억 빌려간 거 맞다. 그러면 그걸 어디 썼느냐는 이쪽에서 해야 되고 만일에 그게 안 밝혀지면은 횡령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판례 견지에 의하면. 그래서 조국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 모르겠다 할 게 아니고 이 35억에 대해서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밝히라 이거예요. 전부 다 합리적인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래서 밝히지 못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씨의 어떤 펀드 투자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0억씩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보통 정경심 씨도 뭐 교수 이런 거 했고 조국 장관도 뭐 시간 강사 교수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펀드 투자 10억, 20억이죠. 지금 저는 변호사를 10년 했는데도 10억, 20억이 없는데 교수만 한 사람이 교수가 월급이 얼마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서울대 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버는 거죠. 그 75억을 약정하고 뭐 10억 얼마를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주식도 있고 한데 그럼 그 돈이 어디 났느냐?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운동학원을 갖다가 매개로 해서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명해야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조국 아들, 뭐 다른 것은 하도 뭐 이런 인턴 증명서 이런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그 면접 점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작년이 작년이죠. 2018년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몇 년치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몽땅. 가만히 있는 그 서류가 없어질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어디다 갖다 팔아먹기라도 하지만 가서 창고에다 넣어놓은 게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판사를 하셨으면 또 감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컴퓨터에 다 또 있죠. 예. 요새 뭐 입학 서류 이런 거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라도 있을 건데 자료에 하드디스크에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건 지금 발견도 못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정외과는 지금 문정인 대통령 얘기한 특보가 거기 정외과 명예교수고 거기서 아주 좌장이 그러니까 있죠. 제가 볼 때는 연세대 압수수색 이번에 그 몇 군데 압수수색 돼 있잖아. 아주대, 연세대, 충북대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건 수사다 점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딸 그 단국대 인턴 논문 문제만 나오다가 계속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씨로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만히 있는 건 바보죠. 아니 그러면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은 연세대가 공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폐기를 했던 어디다 감췄던 간에 아니 정유라 거는 그거는 메달이라도 다 따고 그거 좀 과시했다 해갖고 총장까지 다 물러나고 감옥 살았어요. 여기야말로 이걸 몰래 이렇게 증거를 없애버렸다. 이건 큰 범죄 아닌가요?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처음에는 증거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 압수수색하고 이런 데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이제 입을 다 물어버리고 그다음 그 딸 봤다는 동양대 그 매점 직원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뒤늦게 나타나고 그다음 연세대는 갔더니만은 1, 2년 전에 게 그 입학 사정 자료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보존기관이 뭐 4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이 연세대학교라면 우리나라 뭐 스카이대학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인데 아무리 그래도 학사관리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허술하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학교에 명예가 있는데 어디 뭐 작년에 생겼다 올해 없어진 대학도 아니고 그러면서 학교가 100년이 넘는 대학에서 그게 없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도 의심할 수밖에 우리가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결국은 뭐 알아서 기었던다든가 우리 알아서 긴다는 말 하잖아요. 연세대학교 쪽에서 자기들도 이게 문제되면 학교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없앨 수도 있고 장관이 뭐 부탁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증거인멸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형법상의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부탁은 했을 리는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서 길 수가 있는 경우가 알아볼 수도 있죠. 전화해가지고. 근데 연세대학교 담당자는 증거인멸이에요. 명백히. 그거는 형법상의 범죄고. 근데 연세대학교 담당자가 그런 증거인멸에 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왜 그걸 없앴겠냐. 그러면 뭐 좀 그거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분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하도 뭐 우리 시청자들도 그 말이 되느냐 궁금하다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그 컴퓨터 이렇게 자기 뭐
증권사 직원 시켜가지고 가져간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가져간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판사님 하신 경력으로 볼 때 좀 1%라도 뭐 타당한 얘기. 워낙 말이 안 돼가지고 진짜 고 교수님이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걸 갖다 시청자들 궁금해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국 장관을 감싸고 싶어도 이게 금도가 있고 그다음 유시민 씨도 장관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천재라 그랬어요. 책도 많이 쓰고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저도 사실 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도 어디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있는데? 이렇게 세계사를 보는 사람 천재다 이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80년대 나온 책인데 저도 그거 보고 이렇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구나 해서 저도 상당히 뭐랄까요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걸 증거 보전이라는 건 사실 그 형사소송법에 제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냐 하면은 검사나 변호인이 이게 소송까지 기소돼가 재판할 때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수사부터. 그동안에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훼손할까봐 법원에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하면은 이걸 이제 누구한테 보관시키든지 검찰청에 보관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증거 보전이라 그러고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이야기는 증거 인멸을 갖다 증거 보전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인은 증거 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명예에 의해서만 증거 보전 명령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사와 뭐 피의자 쪽에서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판사가 그건 증거로 필요 없다면 기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증거 보전인데 어디서 증거 보전이라는 말은 듣긴 들었나 봐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개인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올 걸 갖다가 예상하고 증거를 갖다 놓고 그럼 증거 보전이라고 갖다 놨으면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왜 합니까? 그게 보전입니까? 그거는 훼손이지. 그래가지고 난 유시민 씨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뭐 했는데 조국 장관 이렇게 보호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이념이 같고 하지만 편을 들 수는 있어요. 편을 들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 옹호한 사람들 그 SNS에 답글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마인드를 이해 안 된다고. 유시민 씨도 그 조국 장관 많이 보호해 주신 거 같은 편으로서 좋습니다. 그 의리도 있고 그렇지만 정도껏 하셔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판사님이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감이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당당한 모습 이런 걸 볼 때는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증거가 정경심 씨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또 뭐 검찰에서는 소환 조사를 하면은 뭐 몰래 어디로 그런 거 없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질 건지.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본인은 이제 다 무죄라고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소가 가능할 건지 이런 걸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우선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장관, 그것도 검찰의 그 직속 상관인, 그냥 재미로 했을까요? 그다음 그러니까요. 혐의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압수수색이란 그 언론 기자가 조국 장관 집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경심 씨, 별로 죄도 없어 보이는데 공개 수사에 포토라인 세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로서는 말은 안 하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피의 사실 공표를 음이 다스리겠다고 지금 여당에서 벌벌 뛰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걸 확보했다. 그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일반인이었다. 보통 뭐 별 힘없는 사람이었다. 기소하면은요 유죄 무조건 나는 사건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 그 서울대학교에서 가져온 노트북 컴퓨터 안에 그 인턴 확인 증명서 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거기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발급해주는 직원 컴퓨터 있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다음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뭐. 그 논문 그건 뭐 이제 의사협회도 다 그 논문 취소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정이 이만큼 있는데 그리고 그 펀드 문제 그것도 이만큼이나 있고 예. 그다음 조국 장관은 뭐 그 재산 등록할 때 뭐 몰랐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고 말이 안 되고요. 집안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고 유죄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로서는 이게 뭐 저번에 제가 건곤일척의 싸움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나중에 역공을 당한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그걸로 압박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이게 잘못됐을 때 검찰이 완전히 속된 말로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돌다리 지가 만들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다. 검찰로서는 그 정도로 신중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검찰 수사 상황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입증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대개 정경심 씨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뭐 늦었죠. 공개 소환을 한다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추측은 적어도 정경심 씨 소환이라든가 조국의 기소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는 거고 조사는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오셔서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어쨌든 간에 권력 내부에서 이렇습니다. 여론의 동향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보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주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는 조국 블랙홀 이거는 좀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 국민의 바람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한 2달가량 지금 뭐 나라가 난리인데 어쩐 식으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멘탈을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끝까지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인사권자 명에 따르겠다고. 근데 인사권자하고 장관하고 마음이 비슷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멘탈이나 모든 건 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케미가 맞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그 뭐 옛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뭐 박희태 장관 법무부 장관 이야기했지만 위법 사항도 아닌 거 가지고 망신스러운 거 가지고 빨리 그 사퇴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그보다 10배, 20배는 강한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도 장관 임명하고 지금 장관은 어제는 천안지청 갔나요? 그러면서 검사들 만나고 하는 거 보면 아니 내일 모레 사퇴할 사람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 멘탈 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고 교수님은 기자 생활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이때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만 보시다가 이것도 그래 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분들은 다르더라.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국회의원들은 내가 왜 조국 때문에 내 빠지를 떼어야 하느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견해를 수정했는데 이번에도 수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법적 문제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여 변호사님 모시고 언제든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